그다음 나머지 이제 인어공주도 인어공주 했죠.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냥 그럴 수 있죠. 디즈니가 뭐 사람이 어떻게 매번 성공을 합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해볼 이제 소재는 댓글이 여러분 진짜 웃기더라고. 그 네이버 댓글 중에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게 그거였어요. 어떤 아저씨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글을 쓰실 때 저는 미키 마우스 세대부터 디즈니를 좋아했던 한 사람으로서 글을 써 봅니다. 이러다가 이제 후반부로 가면 이 씨발 개새끼들이 이렇게 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러다 이제 점점 화가 이렇게 가는 댓글이 공연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좀 그거 말고도 많아요. 첫 번째 글부터 보시죠. 빠라밤 빠라밤. 이 글이 여러분 지금 인어공주를 살렸다고 생각해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평이 안 좋죠? 안 좋은 건 무조건 먹어야 돼. 돌 던질 때는 무조건 참여해야 돼. 티켓이야 티켓. 15,000원 내고 티켓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보셨다면 지금 티켓을 끊었다고 생각하시고 얘기를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얘가 저가 약간 그 코스프레 잘하고 그 약간 싸게 그런 식으로 코스프레를 하는데 와. 그래서 이 댓글에 여러분 눈 사이에 눈이 들어간다니까요가 지금 이야기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눈 사이에 눈이 들어간다. 이거 좀 벌려놓은 거 아니겠죠? 그리고 이게 미국 평론가들의 인어공주 평가입니다. 실제 이제 유명한 평론가들이 한 거죠. 인어공주를 실사 영화로 리메이크한다고 신데렐라나 뮬란조차도 거대한 스펙터클을 위해 서사적인 면에 의지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그 애니메이션의 수중 세계와 활기 넘치는 열대어들에서 갈매기에 이르는 해양 생물 캐릭터들은 인간 세계에 구현하기 힘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디즈니는 에리얼의 캐릭터를 일상 세계에 걸맞게 바꾸고 새로운 빨강머리 역할을 젊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팝스타 할리 베일리가 연기하도록 바꾸는 모험을 하기로 결정했다. 인터넷에서 일부 네티즌의 한심한 인종차별적 증오가 잠시 그녀의 평온을 흔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영화를 훌륭하게 이끄는 데 성공했다. 그녀의 존재와 밝은 미소는 아바타 물의 길에 진일보함에 한참 뒤처지는 포토리얼리즘 데포르메에 의존하는 이 시각적으로 혼란스러운 작품에서 유일하게 매력적인 부분이다. 뜻을 해석을 하자면 욕하고 싶은데 저는 미국인이라 총을 맞을 수 있어서 어려운 단어를 쓰겠습니다라고 들려요. 저는 모릅니다. 확실히. 근데 확실히 여기는 총기를 소지하는 국가라서 할리 베일리의 피부색은 인종차별적인 공격에 더해서 블루스크린을 배경으로 연기하며 디지털 키메라와 교감하는 수정 장면과 같은 힘겨운 촬영을 이겨내야 했던 젊은 여배우의 부인할 수 없는 재능으로 인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되었다. 지금 보이시죠? 돌려 돌림판. 나는 네가 싫어. 하지만 널 사랑해. However, 널 좋아하는 것 같아. Nevertheless, 널 증오해. 약간 이런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지가 잘 모르겠는데 하비에르 바르뎀이 되게 많이 까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글을 되게 어렵게 썼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나 나처럼 근데 여러분 저는 만약에 이 얘기 했으면 총 맞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욕했으면 아마 문제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어공주 보고 탈주하는 관객들을 후기. 어제 보고 왔는데 사람 은근히 많더라. 초딩 애들도 많고 커플도 많고. 아무튼 영화 보다가 사람들 한숨인지 탄식인지 특정 장면 나올 때마다 곳곳에서 소리 들리다가 나게 나는 관객들이 9명 정도 됐음. 일단 에리얼 왁구 등장 때 여기저기서 한숨 같은 살짝 웅성대는 소리 나고 애기 하나가 옆에 엄마한테 저거 인어야? 이러고 엄마는 다급하게 응 조용히 봐 이러는데 좀 웃겼음. 내 앞줄 커플 남자는 김 빠지는 소리로 피시고 웃더라. 여기는 아직 극 초반부라서 탈출 관객은 없었음. 탈출 시작이 세바스찬이랑 물개기 실화시킨 거 나오고 노래 시작하고부터인데 이 물개기가 아마 그 같이 나오는 청아랑 같이 먹고 싶다는 얘기 들었던 그 물고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내 오른쪽에 있던 커플 둘이 나가고 앞줄에 어떤 아저씨 한 분도 나가더라. 영화 중반쯤 흑어 사람 되고 나서부터 좀 루즈해지는 스토리 있는데 여기서 한 커플 더 나가고 몇몇 애들 계속 징징거리기 시작해서 집중 존나 안 됐음.
키스 더 걸 나오면서 또 몇 명 나가는 거 보였고, 아무튼 씨발 궁금해서 보러 간 나도 병신인데 은근히 관객 많아서 뭔가 싶더라. 휴일 놀러 나와서 다른 영화 꽉 찼었나. 화가 좀 많이 나셨죠 이분도.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으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분이 마녀예요. 왼쪽 이분이. 심지어 이거보다 첫 등장이 더 예쁘거든? 더 아름답게 나오세요 진짜. 근데 이거는 이래서 제가 마녀 관련돼서 그분 인스타 찾아봐야지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저 짤 말고 진짜 이쁘게 나온 그 짤이 있거든요. 첫 등장 때 약간 파랗게 돼서 나오시는 약간 그 느낌. 기사로도 썼네요. 빠꾸가 없네요. 이 짤보다 더 이쁜 약간 그 짤이 있었는데 이분이에요 이분. 찾아봤다니까 내가. 와 그렇죠. 이게 인어죠. 인어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어가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개드립간 인어공주 보다가 극장에서 싸움남 글 진실. 이게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면 이게 미국인데 극장에서 싸움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때 왜 싸웠는지, 그래서 이제 밑에 누가 댓글로 그랬냐면 백인 어린애가 보다가 좆같다는 뉘앙스로 혼잣말했는데 앞줄에 있던 흑인 어린 친구랑 흑인 어머니가 지랄을 했다고 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영상으로 떴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게 되게 인기였거든. 근데 분명히 그녀가 고함을 지르고 있던 커플은 영화가 나오는 동안 성교를 하려고 했고 여러 번 그만두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어공주를 애들이 보고 있는데 앞자리에서 그 쇽쇽 분가분가 일을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너무 무서워서 마지막인 것 같아가지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아니 저 영화를 보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커플이랑 둘이서 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더워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더워서 우리 모텔을 갈까 오빠 영화를 보러 갈까 이랬는데 영화를 가서 보니까 오빠 아까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모텔을 갔었어야 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여기서 해결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만화적인 접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인어공주 vs 세이렌. 분명 둘 다 똑같은 실사판 영화에 나오는 인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인어가 진짜 이쁘게 나와서 심지어 캐리비안의 해적에서는 괴수로 나와요. 괴물들 중 하나예요. 뱃사람들을 바다로 끌고 가서 잡아먹는 괴물이란 말이야. 근데 이쪽은 공주로 나오잖아요. 근데 밑에 여러분 함께 보시죠. 종족 둘 다 인어족임. 근데 한쪽은 진짜로 공주고 다른 한쪽은 뱃사람을 홀려서 잡아먹는 세이렌이라는 몬스터다. 인어공주는 시집도 안 간 20대 초반 아가씨고 몬스터 세이렌 역의 배우는 아줌마다. 그것도 애 셋이나 있는 애 엄마.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던 장면이 제일 무서웠던 장면이 이거였거든요. 아니 포스터 보고 내가 좀 약간 그랬던 게 이거는 좀 진짜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이 구도가 공포영화로 보이는 건 나만 그렇습니까? 했는데 이제 밑에 이제 사람들이 비슷한 짤을 해저의 인어의 왕국에 밀명을 받은 암살자가 지상의 나라의 왕자를 죽이러 가는 내용밖에 떠오릅니다. 그런 만화 광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영화 실제로 있었죠 이런 장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포영화도 실제로 있었고 덜악 주호민 작가님도 잠깐 이렇게. 그리고 진짜 영화도 이건 이 짤 때문에 사실 너무 좀 웃겨가지고 인면허도 실제로 핑구까지 진짜 이 짤하고 좀 약간 진짜 비슷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지고 핑구가 사실 모든 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 좀 많이 놀랐다. 그리고 이 짤도 이질감이 전혀 안 느껴져가지고 짤 보고 좀 많이 웃었습니다. 웃겨가지고. 아니 그때 와나나 형이 그랬거든요. 그 와나나 형이 스타크래프트를 하나봐요. 그래서 칼날 여왕 닮았다고 와나나 형이 그랬을 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스타를 몰라서. 근데 저거 보니까 이해가 그냥 바로 돼가지고 분명히 저 비슷한 사진을 저 어릴 때도 봤던 것 같아서. 근데 모르겠다. 한 사이버펑크 정도가 와야 사이버펑크가 와서 이제 그 휴머노이드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 이제 PC의 올바름 요소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을 즈음에 이제 옴닉도 생명이다. 뭐 약간 오버워치나 아니면 뭐
그 게임들 많잖아요. 사이버펑크 2077도 있고 약간 그런 걸로. 그때는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서 저는 그 세대까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이 놀랬거든요. 저 인어공주 보면서. 만약에 거기까지 간다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까지 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인어공주 캐스팅 2위분이 이분이셨대요. 이게 진짜 코미디 아니냐? 이게 제일 코미디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고민했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회의진 분들 다 이쪽으로 모여보세요. 우리는 이번에 확실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 봐봐, 우리가 굿즈를 내야 돼. 근데 너구리를 굿즈를 내야 되는데 인형이 2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도 너구리라고 치자. 너구리라고 내가 우길게. 근데 캐릭터 상으로는 만화에서 이렇게 나와. 근데 실제로 구현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한 거야. 아니 그래도 이거 실사화인데 사람도 좀 실제로 약간 그런 느낌을 쓸지 아닐지 지금도 후회할 거예요. 그죠? 아니 노래는 그냥 그래서 좀 참 이게 그렇지 않을까. 진짜 인어를 데려온 거죠. 정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보시면 2613개가 달렸습니다. 댓글이. 좋아요가 지금 1.5만 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 유튜브에 아마 모르겠어. 나중에 내가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역사상 단 한 편의 평도 갈리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짜 최고예요. 다 욕해요. 단 한 명도 누구도 단 한 명의 사람도 인어공주 전 재밌던데요 없었습니다. 저가 지우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면 통일도 가능할 정도의 진짜로. 솔직히 이건 디즈니 법무팀도 킹정해줘야 함. 이날 준표님 리뷰 리얼 레전드였음. 진짜 진심 에리얼이 이뻤으면 다 용서되는 게 이 인어공주라는 작품 자체가 아름다움으로 시작해서 아름다움으로 끝난다 할 정도로 인어공주의 외모가 중요한 요소인데 배우가 진짜 중세 인어 표현 그림 보는 기분이 든다 해야 하나 싶어요. 네,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분은 마피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이제 댓글을 보면 예뻐도 용서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예뻐도 지금보다는 덜 화제가 됐겠지만 스토리 자체가 저렇게 똑같이 갔었다면 분명히 문제는 있었을 거다. 요건 분명히 먹었을 만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근데 괜찮았겠죠. 영화를 보고 바다 오염이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준 영화네요. 바다 오염에 대해 풍자적으로 돌려서 찍은 감독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리뷰에서 유일하게 달린 욕이 그거였어요. 제가 저기 용왕이 바다를 7대양으로 나눠서 그 7대양 중에 하나인 부산 앞바다를 이제 저 아리엘한테 줘가지고 이 얘기를 제가 잘못했는데 부산에서 살고 계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한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후쿠시마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괜히 부산이라고 얘기를 했어가지고 저는 친밀감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래서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연락도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준표야 부산은 뭔제고? 준표야 그렇게 했어야만 했나?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오신 형님이 계셔서 그래서 좀 준표님 인어공주 후기 시청수가 실제 인어공주 관람객보다 많을 듯. 이거는 한 조금 두고 보면 알 겁니다. 일단 범죄도시 3부터 다음 주에 이제 다른 영화들 개봉하면 아마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진짜 이게 저 말이 사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게 생각보다 진지한 문제임. 이렇게 연출을 하는 건 아이들에게 상어는 위험한 괴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 상어가 멸종된다고 해도 별 죄책감이나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게 만듦. 실제로 스필버그 감독도 조스를 써서 상어에 대한 인식을 망치고 상어 사냥을 가속화시킨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음. 그러니까 상어를 또 왜 악당으로 써가지고 진짜로 뭐 이렇게 했냐. 진짜 상어가 세계관 최강자면 진짜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인어공주 2편 나오면 아빠가 상어한테 빨래질 당해가지고 삼지창을 상어한테 뺏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어가 그 삼지창을 들 수가 없잖아. 티라노도 팔이 존나 짧잖아요. 그래서 티라노한테 하이파이브 하자 그러면 결국에 이제 티라노가 서운해하고 어떡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상어라서 지느러미로 삼지창을 조스 어크로스 더 머메이드. 그러니까 뭐 2편은 약간 그런 식으로 간다던가 약간 느와르 식으로 가도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7살 딸이랑 보고 왔는데 바닷속 배경이 어둡고 마녀 나올 때 되게 무서워했어요. 인어공주는 예쁘다고는 말하는데
변신한 마녀가 더 예쁘다고 말했고 영화 보기 전에 봤던 뮤직비디오에 다니엘이 왜 공주로 나오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영화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교훈, 원작을 존중 못할 거면 실사화건 뭐건 시키지 말자. 이 영상에서 편집자가 인어공주를 안 봐서 그런지 조연을 전부 다 세바스찬으로 퉁치는 게 진짜 킬링 포인트임. 근데 아무도 그 파트를 지적하지 않았는데 이분만 지적했네요. 답글 하나네. 뭐죠? 나만 알고 있어. 씨발 새끼 이거 진짜 존나 빡치네. 개새끼들 진짜. 영화관에서 보고 있었는데 깜놀 파트가 계속 나오자 내 옆에 있던 애기가 울기 시작하더라.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인어공주에서 에리얼이 육지에서 식사 시간에 포크를 보고 뻘쭘하게 웃으면서 머리를 빗는 장면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 부분이 안 살고 안 나왔을 것 같이 캐스팅돼서 서운했던 나옵니다. 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그 궁금해서 더 보실까봐 혹시라도. 준비오쿤이 이 금단의 영화를 리뷰하는군.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금단의 영화래. 이제 누구도 보고 싶지 않을 걸 보시다니 존경입니다. 약간 무당이 할 것 같은 얘기 아니냐? 무당이 약간 내가 아무도 모르게 귀신을 뭔가 이렇게 퇴마를 해가지고 다 끝났어 스토리가. 그러면 이제 제일 큰 무당이 약간 그 누구야, 마블 세계관에서 나오는 그 닥터 스트레인지 스승 같은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에이전트 원 같은 애가 나와서 누구도 보고 싶지 않을 걸 보시다니 존경입니다. 그러니까 인어공주의 눈과 눈 사이가 너무 넓고 둔탁해서 좀 기괴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맞네요. 아바타에 나오는 종족들이랑 닮았네요. 정확한 캐치네요. 야, 빠꾸가 없네요. 저거는 보통 문맥상 약간 인어공주의 눈과 눈 사이가 너무 넓고 둔탁해서 좀 기괴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그래도 영화는 괜찮았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바다에서 올라와서 허리가 활처럼 휘면서 머리 뒤로 휘날리는 장면은 진짜 구라 안 치고 에일리언 같았음. 저 영화가 결말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끝나기 1분 전에만 캐리비안의 해적 빰빰빠바밤빰빠바밤빰빠바밤 블랙펄 끌고 들어온다 이 자막만 올리면 사람들 눈물 흘리면서 볼 거라고. 너무 충격적이고 깊은 이 말이라 아직도 기억남. 내 나이 50. 89년 중3 때 출시된 인어공주 비디오를 돌려보며 영어 공부했는데 이 실사판 보고 30년간의 소중한 추억을 앗아가버렸다. 화를 넘어 슬프다. 슬픈 건 사실이니 원피스에 나오는 공백에게 30년이 여기. 와 진짜. 그러니까 이런 댓글은 보여줘야 된다니까 진짜. 와 마음이 너무 아프네. 언어에 대한 종족차별을 집어넣어서 그 종족차별을 극복하는 스토리였다면 오히려 더 나았을 듯. 괴물 이후 수질오염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장 잘 일깨워준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움직이는 그림으로 애들을 울리다니 대단하다. 미친놈인가 진짜. 원본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용왕 죽고 다음 용왕으로 에리알이 여신 칼립소로 등급했다면 진짜 반응이 이 정도까지 처참하지 않았을 텐데 칼립소가 된 에리얼은 바람을 폈던 왕자에게 저주를 걸어 데비 존스가 되고 우르슬라를 죽였던 배가 훗날 왕자가 타고 다니는 배에 플라잉 더치맨이 되면 완벽한 결말이었을 텐데 감독도 캐리비안의 해적 감독. 와 진짜 개쩐다. 이렇게 갔으면 진짜 완벽했겠네요. 이건 진짜 와 이분은 대단하다. 이거 만약에 혼자서 생각한 거였으면 와 이분 진짜 이건 대단하다. 소름 돋았다. 이 전개였으면 근데 진짜 괜찮았을 수도 있겠다. 지금 최근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뒤에 것들 조금만 보겠습니다. 인어공주가 아니라 이건 뭐 씨발 인면허 공주도만 화났죠 이 사람. 인어곰치냐. 디즈니가 사탄의 시인 게 분명한 듯 제정신으로 만든 게 아님. 가오갤3 개재밌다. 모든 인어공주 영화 리뷰가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게 신기하다. 재밌는데? 이분한테 만약에 답글로 여러분 달아보세요. 아 인어공주 재밌게 보셨나요? 하면 아니요 리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인가요? 요약 알바노, 보호색, 대걸레, 호러쇼. 아니 아바타 나비족은 훨씬 예쁜데 무슨 소리를. 아 어인 나오기 전에 갑툭튀 주의 주시지. 놀래라. 이거 댓글 봐봐. 다들 도대체 인어공주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궁금한데 차마 돈 주고 가서 볼 수는 없어서 다들 이거 보러 가는 듯.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재밌게 놀았습니다.